안녕하십니까. 금융권 데이터 중심 인프라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클라우드 사업팀 김영석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금융권의 데이터 중심 인프라 도입 전략 중에 AI, 머신러닝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권 고객들 중에 AI 머신러닝 플랫폼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듣게 되신다면 뭔가 한 가지 도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이 최근에 다른 업종과 차별화되게 그 데이터 기반 혁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항목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은 최근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 주체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든지 3자가 조합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카드사, 금융권에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쪽도 금융 쪽에서 그 의료 산업에 이어서 되게 확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AI에 관련된 부분은 금융 쪽에서는 서비스와 관련된 그 부분, 고객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는 실제 금융 업무를 AI를 통해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시도를 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가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AI 비즈니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9조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낸다고 합니다. 이건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3,475조 원이 되고요. 근로자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620억 시간 정도의 근로자 생산성을 창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 AI 머신러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금융권에서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는 기존 환경 대비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 그리고 의사결정 효율이 향상이 돼서 AI를 채택한 조직은 2020년까지 수익이 한 40%, 비용 37% 절감하는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I 머신러닝은 기존의 IT의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앱 현대화 같은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예측 분석 및 IoT 분야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도출할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의사결정권자의 71%가 AI가 앞으로 향후 사업에 불가피하게 비즈니스에 접목되어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들이 AI 머신러닝 도입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기술 부족입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어떤 업무에 접목해야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고객들이 퀘스천을 달고 있고요. AI 사례 이하 같은 부분은 어떤 업무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의와 품질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로 그 예측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품질성이 보장되는 데이터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AI 머신러닝이 시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좀 금융 쪽에 포커싱 맞춰가지고 내용을 좀 일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정된 분야의 AI 일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시는 소비자와 가까워진 AI에서 챗봇이라든지 AI 스피커,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분야에서만 금융 서비스에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향후에는 AI 기반 혁신적 금융 서비스 발굴 노력과 규제 준수 및 금융 업무에 대한 AI 기술 접목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그태그라든지 이상 거래 탐지, 약관 자동 비교 분석 같은 규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보험 업무라든지 신용평가 업무라든지 업무 자동화를 AI가 직접 수행하는 금융 업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금융 업종도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무에 AI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AI 머신러닝 업무를 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진행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IT 관리자가 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자는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AI 머신러닝을 적용시켜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도출할 것인가라는 거에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가공된 데이터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을 한 결과가 실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모델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 모델링과 모델 평가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라고 하면 CPU 자원이라든지 GPU 자원이라든지 컨테이너 기반의 분석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때마다 IT 관리자한테 내용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IT 관리자는 그 분석 환경을 구성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OS, 데이터화를 일체화시킨 분석 환경을 구성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그 모든 이 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보시는 뭐 데이터, 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OS, 하드웨어가 요소 기술들이 너무 어렵게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 IT 관리자가 데이터 과학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다양한 그 환경들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데이터 과학자는 실제 본인이 모델링을 만들어서 업무 성과를 도출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싶지만 적합한 환경을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뭐 GPU 리소스가 GPU가 1개가 있는 거, 아니면 10개가 있는 거, 100개가 있는 리소스를 요구를 하지만 기업 내의 인프라 자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가 다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과학자와 IT 팀 간에 그 협업할 수 있는,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 성과를 도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게 되고요. 관리자 측면에서는 요청된 환경을 적시에 제공을 하고 싶지만 너무 요청이 빈번하고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구성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산 및 시스템을 데이터 과학자에게만 줄 수가 없고 다른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으로 돌아가는 리소스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만 할당할 수가 없어서 모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과학자와 IT 관리자 간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메일이나 뭐 전화나 뭐 이런 쪽으로밖에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기반의 시스템화된 요청, 배포 뭐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AI 머신러닝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방향은 크게 비용, 시간, 협업의 측면에서 비용은 리소스 활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시간은 필요한 리소스를 언제 어떻게 적시에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협업과 관련된 부분은 IT 관리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구현 방안은 첫 번째 자원 및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두 번째 업무 자동화가 되는 플랫폼, 세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업무 속도 및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고객이 데이터 기반으로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은 AI 머신러닝 플랫폼 형태로 이 인프라나 그 전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제공하는 AI 머신러닝 플랫폼 전체적인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용자가 개발자,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운영자가 클라우드 운영자,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미리 만들어진 지금 12가지에 대한 그 모델링과 GPU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GPU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종류라든지 사전적인 세팅된 내용과 적절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분석 모형이라고 말하는데요. 금융권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불량거래 탐지, 고객 분석, 이미지 분석, 금융시계열 예측과 같은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 과학자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포탈을 통해 들어가서 클릭을 통해서 시스템 배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운영자는 요청이 된 이 시스템들을 그 자원 리소스 가용성이라든지 얼마만큼 그 기간을 배포할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용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 개발자는 배포받은 환경, 뭐 VM이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복잡하게 GPU 드라이버라든지 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든지 분석 언어가 탑재된 이 모델을 배포받아서 실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할 때 그냥 CPU만으로 그 모델링 분석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요즘은 뭐 이미지 분석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GPU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 효성은 CPU 풀과 GPU 풀을 나눈 리모트 GPU라고 하는 필요할 때만 GPU 리소스를 할당해주는 그런 환경을 제시를 드려서 원할 때 GPU 리소스를 끌어다 쓰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리소스를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그 리소스의 효율을 꾀하는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발자는 이 머신러닝 분석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모델이 A라는 타입의 그 환경 세팅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변경이 필요해서 프레임워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돌려서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운영에 넘기는 거고 또 운영에 넘기기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환경을 요청을 하게 돼서 이 작업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것을 저희는 그 머신러닝 모델 관리를 통합 펜타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 궁극적으로 그 자원 및 비용 효율과 관련된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을 드리고요. 여기는 뭐 클라우드, 뭐 데이터 추출한 ETL,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분석 플랫폼, GPU 가상화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거는 미리 정의한 12가지 분석 모형 중에 고객의 업무에 맞는 것을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템플릿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기반의 업무 요청, 배포 작업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 환경을 구축해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모델,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전체 AI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원스톱으로 관리해서 예측 모형을 테스트하고 튜닝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뒷장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상호기 항목에 대해서 약간 좀 뎁스 있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1번, 자원 및 비용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산 가속 및 효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항목은 크게 이제 리모트 GPU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GPU 풀을 그 GPU가 탑재된 서버들을 GPU 리소스 할당을 위해서 따로 클러스터링을 구성을 하고요. 그 위에 가상화 컴퓨팅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갔거나 VM 위에 앱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머신러닝 모델링을 돌릴 때 GPU 리소스가 필요하면 원하는 리소스를 전체 GPU에서 뭐 30%만 가져간다든지 50%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GPU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달받는다든지 리소스를 가용해서 쓰고요. 그리고 돌리지 않을 때는 다시 GPU 리소스가 회수돼서 통상적으로 그냥 그 일반적인 vGPU 가상화를 했을 때 그 영역을 잡아놓는 것과는 다르게 필요할 때만 가져가기 때문에 더 적은 한정된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으로 더 많은 개발자와 분석가한테 내용을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원 및 비용 효율성 제고 중에 하둡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하둡이라는 항목은 전체 AI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데이터 레이크 부분에 대부분 들어가는 영역이 되고 있고요. 하둡이 서버를 늘려감으로써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수록 연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둡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데이터, 핫 데이터라고 불리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나머지는 뭐 콜드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 콜드 데이터를 저희 효성이 갖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카이빙을 통해서 전체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그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리소스, 저장 공간 증설이 필요할 때 연산 자원과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이 같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추가해서 아카이빙 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추가해서 전체 그 데이터 사이징 증설을 스토리지 증설 비용만으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하둡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고객들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드리고 저희 효성이 이 방안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외적으로 개발자와 관리자를 모두 만족하는 AI 머신러닝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 수집, 그걸 가공하고 모델링해서 평가하고 배포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이 프로세스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는 데이터 과학자 영역,
밑에 보이는 영역, IT 관리자 영역이 하는 일을 프로세스 단위로 좀 적어놨습니다. 궁극적으로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측면은 이 빨간색 박스로 치어진 내용인데요. 보시면 모델링에 대해서 그 리소스를 할당받기 위해서 포탈을 통해 들어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 IT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기관과 권한과 정책을 적용해서 이 개발 환경을 배포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 환경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개발을 위해서는 VM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머신러닝을 돌려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이 필요한 이유는 내용이 변경 사항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자주 변경해서 바꿔야 되는 항목은 컨테이너가 좀 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링 환경에서는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작업을 어떻게 자동화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사전 정의된 카탈로그를 통해서 그 데이터 과학자가 원클릭으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제거를 박는다. 이 플로우를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이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는 모델링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서 자기가 가진 시간을 업무를 모델을 개발해서 회사의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용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되고요. IT 관리자도 이 복잡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좀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당한 전문성으로 그 데이터 과학자가 요청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받는다. 그 이 전체 플랫폼 효성이 제공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사전 정의 모델과 협업 환경에 대해서 좀 그림 크게 좀 짧게 그려봤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환경 요청을 하게 되고요. 좀 그림이 좀 작은데 이 카탈로그 안에 각각의 사전 정의된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 관리자는 사용자를 그룹하고 정책을 적용하고 사용 기간, 뭐 리소스를 어떻게 할 건지, GPU를 뭐 10개 줄 건지, 2개 줄 건지, 3개 줄 건지 할당을 하게 되고요. 승인 배포를 하게 되면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책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프로젝트 조직 단위로 리소스 접근 권한과 전체 인프라 사이즈와 사용 기간을 할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머신러닝 모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효성은 펜타워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복잡한데요. 저희 효성이 가진 플랫폼은 데이터 통합과 검증, 데이터 추출, 정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급 분석,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시각화하고 현업 관리자한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엔드투엔드 자동화로 제공을 하는데 안에 보이는 이 복잡한 그림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머신러닝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데이터 준비, 정제, 학습, 그리고 이 부분을 테스트해서 개선해서 배포하는 이 작업들이 아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모델 개선과 관련된 측면은 평가하고 비교하고 리빌드하고 모니터링하는 요 네 가지 모델 관리 네 단계를 저희 펜타워 솔루션이 엔드투엔드 자동화할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립니다. 앞에 보였던 각각 단계의 그 인프라 리소스 효율, 두 번째 그 모델 관리 자동화, 그리고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히 조합을 해서 저희 효성은 궁극적으로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이야기하는 AI 머신러닝 플랫폼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좀 박스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위에 보이는 데이터, 그리고 업무별로 추출 정제, 저장 처리, 분석과 관련된 항목이고요. 각각의 보이는 항목들을 저희가 보유한 그 소프트웨어나 인프라 기술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 맞게끔 채용해서 조합해서 설계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ETL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ETL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요. 데이터 분류와 관련된 자동화가 필요하면 저희 루마다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중에 오브젝트가 스토리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효성의 오브젝트 스토리를 제공을 드리고, 하드비나 파일 공유 시스템도 적절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 솔루션은 아니지만 스크림이라는 GPU 기반의 고성능 DB 플랫폼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관련된 테라데이터 DB와 같은 것도 저희가 어플라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어프로치 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요. SAP 하나 같은 경우도 DW를 쓸 수 있는 그 인메모리 기반의 분석 DB를 같이 해서 저장 처리와 관련된 영역 중에 고객이 원하는 항목을 업무에 맞게끔 가장 효율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성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과 같은 측면은 머신러닝 모델링 분석은 분석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저희 펜타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분석 환경의 컨테이너 환경도 저희 VM 환경 아니면 또 다른 오픈시프트나 이런 환경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12가지 사정 정의된 분석 모형에 대해서
고객 업무에 맞는 것을 채용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플랫폼은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사업팀이 하고 있는 그 가상 머신, 뭐 네트워크 가상화, 서버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 컨테이너, 그리고 GPU 가속 효율을 하는 GPU 가상화 관련된 것을 적절히 조합시켜서 이 인프라와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조합해서 궁극적으로는 효성의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저희는 고객한테 전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AI 머신러닝 환경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AI 머신러닝 기반 분석 업무 자동화를 구현을 드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업무 속도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 효율 성능 계승은 연산과 저장과 관련된 측면이었고요.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측면은 워크플로우 기반의 클라우드 포탈 환경을 제공을 드리고 사전 정의된 컨테이너 환경을 제공을 드린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관리 자동화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 그 머신러닝 그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엔드투엔드로 자동화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기 물류 회사인데 이미지 분류 AI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고객의 요건은 그 시간과 비용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류가 그 얼마만큼 오는지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을 해서 차를 준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고요. 그래서 물동량을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 기반 뭐 택배 상자 크기나 그 사이즈를 이미지 분류를 통해서 그 운송 자원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효성은 그 플랫폼을 GPU 기반의 머신러닝 물류 분석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고 그 구성대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반의 CPU 자원을 하고 GPU 가상화를 통해서 GPU 환경을 제공을 했고요. 특히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 저장 효율을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같이 제안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물류 이미지 분류 AI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은 운송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생산성 향상을 했고 자연 효율성 증대하고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를 시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 메시지는 저희는 단순히 서버 위에 OS를 설치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전체 고객이 머신러닝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GPU 세팅이 다 정리가 되고 가상 환경까지 할 수 있는 전체 환경을 적시 제공해서 개발자가 바로 쓸 수 있는 환경까지 구성해서 제공을 하는 게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AI 서비스 제공 통합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사업은 뭐 개발 지원 IaaS 플랫폼과 뭐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플랫폼, 그리고 뭐 VDI와 관련된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AI 플랫폼과 그리고 데이터 허브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전체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는 뭐 사업 수행뿐만이 아니라 사업 초기 기획 설계 단계부터 그 제안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된 제안 요건에 대해서 실제 그 그림을 그려주고 궁극적으로 실제 구형까지 A부터 Z까지 고객하고 밀착하게 붙어가지고 전체 설계를 제공을 해서 수주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요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효성은 그 앞단부터 끝단까지 고객과 밀접하게 대응을 해서 AI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책임지고 끝까지 끌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관련된 ISP 내용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금융권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그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혁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고객이 요청 사항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었는데요. AI 머신러닝 기반 신기술을 적용하기를 원했고요. 또 가상화 기반의 인프라를 유연한 아키텍처로 설계를 원했고 오픈소스를 도입해가지고 그 기반의 분석 환경을 원했고 또 기존에 있는 인프라 또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 효성이 들어가서 좀 결과를 도출한 거는 뭐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GPU 기반의 AI 머신러닝 고급 분석 솔루션을 도입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엔 하둡과 고급 분석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VDI와 GPU 가상화와 연결해서 그 VDI를 GPU 환경에서 분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를 그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증설을 통해서 기존 클라우드와 그 증설되는 클라우드를 연계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R이나 파이썬 등 오픈소스 기반 분석 환경을 제안을 드려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례 중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효성이 금융권에 좀 라이트하게 구축을 할 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금융권 고객들이 그 머신러닝 AI 분석 역량 향상을 좀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늘어감에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석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요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일정 부분은 이 데이터를 뭐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유한 정보계 시스템에 적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요만큼이 갖고 계신 리소스일 때 오른쪽에 보이는 저장 플랫폼과 분석 플랫폼을 좀 제공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유한 ETL을 통해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요. 스토리지에 있는 뭐 파일 데이터나 뭐 쿼리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분석가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하는 본인이 그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효성은 클라우드 환경 내에 VM으로 제공을 드리고요. 이 VM은 아까 말씀드린 카탈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환경을 요청받으면 그 VM을 제공을 받게 되고, 이 안에는 뭐 RStudi오라든지 뭐 주피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사전 세팅된 상태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모델링한 내용들을 모델 업로드를 형상관리 VM에다가 업로드를 하고요. 형상관리 VM에 업로드 된 것이 실제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선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 모델 운영을 뭐 CI/CD 통해 적용을 시켜서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기술은 뭐 관리, 클라우드 관리, 그리고 GPU 가상화, 뭐 가상머신, 관리 배포, 뭐 이런 요소 기술들이 여러 개가 조합이 돼서 원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까지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향한 뭐 심플한 아키텍처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초기 단계에서 뭐 작게 도입하려고 하시면 요 요소만 들어가면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앞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막 두서없이 설명을 드려서 좀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 효성 본사 내에 DX센터 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AI 머신러닝 데이터 뭐 자동화, 그리고 자원 성능을 위한 뭐 GPU 가상화, 그리고 컨테이너 배포 환경, 그리고 분석 클라우드의 뭐 CI/CD 파이프라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고 고객과 더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해서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실제 눈으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약간 퀘스천인 분들은 뭔가 다른 인사이트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 좋은 날에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저나 저희 쪽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얼굴 대면하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세미나 주최 측이나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응대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